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칠곡 출신 김시한 의원입니다. 먼저 제323회 경상북도 도의회 임시회에 있어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문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채바람 행복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전 질문을 1분 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공항은 뜨겁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바로 그대로 나와주십니다. 우선 먼저 제4차 또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되가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하대선 경제부지사님과 그리고 박동혁 건설 소방업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도전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고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크게 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의 건설은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한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항공의 물류의 내륙 거점, 일자리 창출,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특별법 제정에 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은 시기적으로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하는데 대구공항은 그야말로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에 민간이 플러스되어 있는데, 군공항은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전합니다. 그것은 기부대 양교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구공항이 210만 평인데 그보다 한 2배 반 정도의 2배 이상의 땅을 확보해서 크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대구에 있는 땅 210만 평을 팔아서 이것을 짓는 게 기부대 양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대구시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땅을 팔아 쓰고 쉽게 하면 건설비를 현물로 받는 겁니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통과 이런 부탁 안 해도 우리가 땅으로 현물로 받아놨기 때문에 실력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요? 현면은 문제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고 거의 민간이 가는데 가장 궁금한 게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공항 받으려고 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임례위원님도 말씀에 군 공항 하려고 그 2년 동안 쌓았느냐 하는데, 저들도 군공항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은 한 1조 2천억 드는데 대구에 땅이 5만 평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땅이. 그게 평당 1,000만 원 계산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4, 5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반으로 줄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210만 평인데 개발해가 쓸 수 있는 땅은 한 105만 평으로 봅니다. 반은 공원부지로 주고. 그러면 2천억 내지 3천억은 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1조 2천억 전부 다 계산하게 들더라고요. 그래, 한 1조 가까이 받으면 되는데, 1년에 우리가 SOC로 국가에서 나오는 게 한 4조 넘습니다. SOC만. 그러니까 그 안에 건설이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그 1조 받는 건 한 2천억, 3천억씩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없이 가능하다. 예,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추진 일정에 관해서는 그 우리가 2028년 개항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것도 가능?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또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그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2024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5년 동안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큰 문제 없이 될 거로 생각하고 문제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역이다. 공항 부분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요. 지금 현재 보지사님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공항 하나 그러고 시기가 언제고 2028년 맞나? 그래 아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들어보는 게 이겁니다. 가덕도가 됐는데 우리는 공항이 시원찮은 거 아니냐. 가덕도가 겹치는 부분을 하지 마라. 그 부칙조항이 넣었다 한데 그거 조항은 김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김해를 그냥 법으로 다 살아있으니까 가덕도 할 때 김해를 없애라. 그래 김해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해에 있을 때도 대구 같은 급이고 무안도 같은 급이고 충주도 같은 급이고 김포, 제주 다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도민들께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로 나덕도로 가고 우리 대구공항, 대구 경북공항, 대구 경북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실력이다. 우리 실력만 있으면 더 빨리 제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유럽 노선 가느냐 안 가느냐 무슨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유럽 노선 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8주로 3,500 이상만 되면 어떤 비행기는 다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로 3,500 이상짜리를 확보 하나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기내에서도 유럽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야 취항에 따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취항에 따가. 그래서 그런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고 앞으로 공항은 아시아, 아프리카 공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럽하고 미주는 지던 나라고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이 번쩍번쩍 빛이 날 겁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 굉장한 활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4월 22일자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의원은 금명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다. 단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도지사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또 추진 일정 2028년까지 그 추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의 의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떼어주세요. 도지사님, 저당 세계 무역협정 그러니까 RCEP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 역할이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무역은 FTA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무역협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리 작년에 지난해 11월 5일 한국이 비준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일명 RCEP에 관한 보도 자료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CEP은 세계 최대 규모 내각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 영목 총생산 그리고 무역 양이 전 세계의 3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실감은 안 되지만 RCEP의 인구는 세계 총인구
2억 6천면 여기에서 우리 한국과 또한 일본과 FTA 하기에도 힘든데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사안은 달라진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봐서 반드시 좀 전에 염려하신 국제공항,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 내륙에 반드시 국제공항을 또 만들어야 된다.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지사님 의견 필요해 주십시오. 예, 방금 이 지도에서 봤다시피 앞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인데 아시아가 더 빨리 발전합니다. 그럼 아시아 중에 관광 오고 무역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느냐? 일본은 이미 너무 넓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보다는. 그럼 이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는 게 한국이 될 거라고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될 거다. 그러면 한국의 공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성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은 이제 수도권 관광이 끝난 시대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 관광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한국 속의 한국이고 리얼 코리아 진짜 한국이기 때문에 관광도 오고, 그리고 또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면은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우리 경북의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농산물이 20%더 팔렸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게. 그럼 앞으로 공항을 지으면 농산물이 하루에 비행기 한 대 나가도 5만 톤이 됩니다. 5만 톤. 아까 우리가 26만 톤 목표인데 비행기 한 대만 매일 나가도 5만 톤이 되고 2대 나가면 10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딸기 하나로 한 대를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딸기 하나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딸기가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고 사이버스케이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시아 시장에 발화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어떤 산업 전반적인 것이 그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 참으로 힘스럽고, 법원은 반드시 내륙 공항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3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주십시오. 저것이 우리 대구 경북 의성 공항이 좀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의 기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이 시대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활주로 부분도 저 본 의원의 개인은 3,500m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000m의 폭이 60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거기 예. 그럼 뭐 크면 클수록 좋지만은 앞으로 비행기가 그렇게 큰 비행기 보잉 747 정도를 가지 그보다 더 큰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비행기는 지금 단절됩니다. 단절되기 때문에 3,500m 하면 충분하고, 그럼 앞으로 실력이 이게 점거하는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3,500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4,000m를 했으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민간은 1000피트입니다. 민간은 1000피트. 그 다음에 군은 9,000피트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군보다 1000피트가 더 많은데 1000피트가 3,000m입니다. 3,000m가 하면 충분하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까지 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것은 허가도 잘 안 나와서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가야 또 시대가 변하고 어차피 세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천공항만 4km짜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4km짜리. 그래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상 물류 발전에 불리한 것이 우리 경북
지역 아닙니까? 예. 저번 2019년도에도 제가 고정지휘하면서 우리가 선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평화신공항을 반드시 국제 서부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도 당장했습니다. 2028년도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도민들께서 정말로 저래 가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의문을 가실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실력이 저래 되면 가는데 미국이나 남아메리카나 유럽에 가려면요 굉장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사는 절대 한 노선을 가면 비행기 3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대 샤놓고 2개가 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잖합니다. 그러니까 노선 저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 노선은 인천에 가야 되고 나머지 우리는 중장거리, 중장거리 정도 계산을 하고 가야 되지 막 도민들께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아메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나중에 도지사님이 거짓말 했는다. 희망은 저렇지만 수요가 없다. 그 수요는 미래의 추적건데 우리 RCEP에 가는 FTA에 있는 문호가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올 수 있는 부분을 갖춰놓으면 세계인들이 온다. 단지 국내에 있는 분들 국민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듭이라 하는 사람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좋지. 수요 있으면 노선이 생깁니다. 예, 약간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동혁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말해 주십시오. 사진 슬라이드 펼쳐 주십시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배치를 찾아야 돼요. 예, 방금 보신 슬라이드는 공사 중단 장기 건축물에 가는 것입니다. 먼저 칠곡 지역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이 건물은 18년째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 5월 칠곡군에 있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30대 남자가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고 6월에는 한 유튜버가 현관 체험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문고를 통하여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선도 사업 공모 여부 등 환경 개선 요청권도 총 5차례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방치 건물 정비법을 제정하여 지난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도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물의 현황과 그동안 도가 조치한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4년도 방치 건축물 정비법 시행 후 국토부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도내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재는 7개 현장이 공공 또는 철거되고 23개 현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2019년도 8월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달하는 이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되고 이것이 우리 그 건설 소방위 상임위에서 달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필요한 그 예산이나 작년에 얼마나 쓰였고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하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비에 관련 예산 지금까지 선택을 하려는 있는데 일부 시군에 안전 조치를 위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죠. 그렇죠. 예. 혹시 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할 필요는 없나요? 예, 기금 운영은 지금 도 자체 예산만으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중단 그 장기 방치 건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3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그런데 다행히도 원래 그 국회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올 3월에 일부 개정되죠. 예, 예, 이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이번에 그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이 21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뭐 철거 명령은 하실 겁니까? 아, 예. 철거 명령은 일부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공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실차리고 철거하고 방금 보는 그 공무원 지역에 있는 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건설부 과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는데 예. 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뭐 특별한 지금 기금이라든지 예산권한테 힘들어서 내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중앙정부에 계속 뭐 지원 건의를 요청해서 사실 이 부분은 7곡군 북사법은 18년 동안 계속 아파트 건설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나 많은 건의와 예스컵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좀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지사님이 현장을 직접 뛰시는데 제발 우리 칠곡군의 어려운 부분도 좀 와서 보고 뭐가 문제인지 국장님이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으시고 자리가 돼요. 잘했어.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우리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도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답변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도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신해서 교육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관님, 다른 데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감님,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몇 건거리가 중장기로 지금 넘어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일단 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 결정은 이 전문성과 관련성이 다 붙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처럼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나 또 시도이나 공감대가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논의는 왜 나오는가 하면 경제 부분입니다. 예. 특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 부분. 거기 고민해봐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이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관님은 행정통합 시에 우리 경상북도의 이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그에 따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꼭 닥칠 그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행정통합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한 번 더 교육원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 교육 방향과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직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행정통합과 함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창의형, 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도 같이 가야 되죠. 4차 산업시대에 맞아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라는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놀이와 학습, 토론 중심 등의 창의와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죠? 예. 옛날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공자님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놀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수업은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수업이 재미있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이 되게 좋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유치원에서 올라와서 바로 적응이 흐르기 때문에 놀이 학기제라는 그런 학기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은 이제 과거에 관성적으로 하는 주입식이 아닌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체험으로 가야 되고. 예. 그죠? 그것이 오늘 10년 사이에서 창의형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공연하여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켜주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4차 혁명과 모듈형 체험 학습관입니다. 이 모델은 저기에 주요 기술된 부분에 있어서 놀이로 가는 겁니다. 이거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고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AI 지원센터도 지금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 교육관을 지금 구미에서 지난해 그렇죠. 내에서 하고 있고
또 수학도 수학체험관, 안전도 안전체험관, 전부 체험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것에 무선망을 설치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슬라이드를 비춘 것은 기초과학과 공학, 저 인문학과 사회, 문화,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융합니다. 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 공부하는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의 체험관 기준은 누구나 젊고 나이가 많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각 파트 부분에서 경북 교육에서 하시는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속에는 윤리가 살아있고 도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 영향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 부분이죠. 그죠? 그 인성의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교육 아닙니까? 교육에서, 미래 교육에서도 우리가 정보화 능력보다도 인성 역량,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최우선적인 목표를 지금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의원이 느끼기에 교육은 지식으로 하는 머리로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학과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것을 높여서 가슴으로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으로 보면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인성을 배양시키고 좀 전에 얘기했던 각 분야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 스팀하는 그 메이커 교육 스팀이 있대요. 스팀. 그러한 부분에서 높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AI하고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과제는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단히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그런 인간만이 가진 역량들을 키워야 되고 또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함께 조화롭게 활용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그래, 대한 본 부분은 인공지능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 기준에 따라 조금 상이하겠지만 현재 경북 교육은 4가지 정책 방향 20가지 핵심 과제 중 5개의 핵심 과제가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편성 역시 교육, 학습, 활동 지원 예산 3,068억 원 중 과학, 교육 활성화 등 창의 인재 교육 예산은 152억 원으로 약 4.9%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좀 전에 얘기했던 과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메이크교육, 발명교육 등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모든 메이크 교육이나 수학 체험이나 발명 체험관들을 경상도 교육청 과학원에서 총괄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저 또한 박수원이 느끼기에 우리 교육감님은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고맙습니다.
이제 도전 질문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방향성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업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물에 대한 조치는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의 대응과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신기일전하여 적극적인 행적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